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근데 오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요. 법무부 장관보다는 전 오선 의원 이게 더 영예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최초의 대한민국 오선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오선 의원에 도전하고 있고요. 추미애가 이번에 또다시 이제 공천을 받는다 그러면은 글쎄요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요. 자, 이 추미애가 이제 폭탄 발언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부글부글 끓던 그 이슈죠. 문재인한테 토사구팽 당했다. 문재인이 나를 버렸다. 나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뭐 요 그대로 발언한 건 아니지만 맥락을 읽어보면 딱 그거거든요. 예, 추미애가 이재명과 손잡고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지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같이 이제 대선 레이스를 벌이다가 어느 시점에서 빠지면서 이재명 쪽으로 싹 붙어버리잖아요. 이낙연에게는 큰 그게 아주 치명타 중에 하나였었죠. 자, 이재명이 이낙연을 꺾은 힘도 사실 추미애의 그 표도 한 5% 10% 되는 그 표가 있어요. 뭐 그게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또 줬다라고들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추미애는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추다르크 그런 어떤 별칭도 있죠. 우파 도우미, 우파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말 1등 공신 아닙니까? 또 드루킹을 세상에 드러낸 또 1등 공신 아닙니까? 이번에 또 제3의 추미애 헛발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가요, 이 사실 굉장히 이게 입이 좀 거칠고 전투력이 좀 있죠. 여성이라기보다는 아주 성깔 있는 남자 같은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싸움딱 기질을 가진 그런 어떤 쪽으로 나간다면 뭐 상당히 이제 A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추미애가 꿈이 대통령이다라는 그 꿈은 감추고 있었지만 대통령 경선에 지금 나갔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예전에 했던 말을 쭉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는 총리다, 총리. 국무총리를 하고 싶다. 그런 거를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뭐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끝끝내 자신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따위나 시켜주고, 그것도 나중에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법무부 장관에서 그만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불명예 퇴진했다고, 정말 속을 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원래 이제 64세네요. 58년생. 대구 출신인데 이걸 좌파에서 계속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구 출신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오리지널 대구입니다. 경북여고 나왔잖아요. 그 또 부친이 그 무슨 세탁소를 했다죠. 예,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추미애가 지금 메가톤급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 문 대통령이 직접 물러나 달라 했다. 자기는 이 당시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 기질이 쉽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꺾거나 이렇게 절망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때는 비로소 자신이 아주 뭐,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추미애 직접 물러나 달라 했던 윤버거회에 절망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윤추 대전이죠. 이걸로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자신은 끝까지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문재인이가 자신을 잘라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정권을 이렇게 뺏기게 된 그 힘이 그 문재인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거 내용을 조금 보고요.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어쨌거나 이제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악감정을 지금 품고 있는데요. 내가 바로 토사구팽 당했는데 복수한다 이 말입니다. 오마이TV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이제 이런 폭탄 발언을 했죠. 오마이뉴스의 오마이TV입니다. 그 당시 노영민이라고 있죠.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을 했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이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퇴임을 요청하는 청와대 이야기를 설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저항을 했다 그래요. 이 추미애는 그 당시 사퇴 권고를 받은 날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 징계 관련 보고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추미애를 유임시켜야 법무부 장관으로 유임시켜야 이 사태가 수습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으로부터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시라.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허망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쨌거나 추미애의 해법대로 갔더라면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좌파들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대선 주자가 못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인물 갖고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낙연도 못 이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고려할 만한 발언이긴 하네요. 자, 어쨌거나 이 추미애는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검찰총장은 내가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았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나. 자기가 아웃되면은 누구도 그 검찰총장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는다. 이것은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다. 이 역모소를 요즘 또 이 추미애도 떠들고 있고요. 윤영찬입니까? 대표적인 친이낙연계죠. 친문계고. 거기도 지금 뭐 쿠데타로 역모라기보다 쿠데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받은 것, 그 윤 대통령과 그 당시 문재인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또 이렇게 청와대에 압박한 것, 들이박은 것 이런 것을 갖고 쿠데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어진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추미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요, 친명계의 대표적인 공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친명의 좌장이 이제 정성호 의원이죠, 사선 의원. 근데 이 사람은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돼요. 묵묵히 이재명을 이렇게 백업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워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투적인 발언을 안 해요. 근데 그 역할을 앞으로 이 추미애가 할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역으로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죠. 육선 의원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광진을 놓고 고민정을 아웃시키겠죠. 근데 고민정이 또 순순히 깨가고 이제 물러갈 인물일 수도는 없겠습니다. 거기도 어쨌거나 뒤에 나름대로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신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 광진에서, 광진 어딥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고 아마 이렇게 발버둥을 칠 겁니다. 정말 볼만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근데 이 추미애의 등장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반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지원군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추미애는 그동안 이 말 실수들, 중요한 큰 말 실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또 재판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혹은 현 여당의 천군만마 같은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철성 변호사라고 알죠? 정철성. 그 박원순의 고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좌익이죠. 좌파죠. 그런데 여기 좌파긴 해도 그 좌파 안에 약점 같은 것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이 독불장군 같은 모난 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일찍이 이 정철성이가 했던 말을 한번 고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저쪽 진영의 내부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은 아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겨우 힘들게 이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 9월경 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게 된 아래 비화를 포스팅했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비방을 당했다.
생각이 있는 이들은 충분히 짐작했겠지만 나는 이 얘기를 추미애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었다. 추 대표는 무척 말을 아끼셨지만 꼬치꼬치 캐묻는 나에게 살짝 내비친 얘기가 그것이었다. 당연히 추미애 대표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내가 작년 9월경에 그 얘기를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은 사실로 보듯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모두 함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다. 어제 오연호 선생과의 대담에서 오마이 TV죠. 추미애 대표가 직접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털어놓으셨으니 내가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얘기도 하겠다. 말을 아끼던 추미애 대표는 이 한마디로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자, 이 말인데요. 근데 제가 말미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도 한마디 더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역사의 평가를 위해 남긴다. 1. 이게 이제 정철성이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채널A 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검사 징계 절차에 회부했으나 정직 2개월에 미흡한 결과에 거쳐서 허탈해하던 차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 징계 결정이 내려졌군요. 축하합니다. 추미애 장관, 축하라니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고작 정직 2개월 징계를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것이냐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네,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사직서를 들고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완전히 이게 엇박자죠, 이게. 완전히 엇박자. 추미애 장관, 네? 제 얘기는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직서라뇨? 대통령의 뜻입니까? 저는 사직서 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의 통화 직후에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 대통령님, 저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자,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추 장관은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 아닌가요? 당이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원하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주세요.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뭐 토사구팽이죠. 업참만석이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추미애는 그렇게 이재명과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제 빡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반문에 가깝습니다. 지금 비문이 아니고 반문이에요, 반문. 제가 아까 그 뭔가 이야기 하나 해드린다는 게요. 지금 저 친명계들, 개딸들의 그 주장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문재인의 정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에서 보는 문재인처럼 보는 게 아니고, 문재인을 트로이 목마르 보더라고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이재명을 이제 정말 그냥 열렬히 지지하는, 그냥 몰빵하듯이 지지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도 논객들 많잖아요. 그 이제 모사꾼도 많고 책사들이 많은데 전부 문재인을 조중동의 하수인 이렇게 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추미애가 이번에 이 오마이 TV에서 이 발언을 했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문재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진영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문재인이가 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수면 위로 두드러져 있지 않는 것이지, 개딸들은요, 지금 박살 내는 그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은 말로는 당을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강하게 주장을 안 해요. 이제 그걸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런 속에서 이 수박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낙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수박은 이낙연이 아니고 문재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들은. 그래서 보수는 우리 이제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은 정말 천하 공적 1호잖아요. 그냥 퇴출 대상 1호 아닙니까? 감방으로 보내야 될 제1의 이제 인물인데, 근데 특이한 것은 지금 야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저들 친명 세력들, 그 친명 뒤에는 분명히 주사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북 주사파들. 문 뒤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훨씬 더 진한 색깔은 여기 이제 이재명 쪽이죠. 그런데 추미애는 원래는 친명이 아니었는데 친명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의 정체를 봤다는 겁니다. 자신은. 저자는 민주당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안 맞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보수가 보낸 트로이의 목마다. 보수가 보낸 간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그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주장하는 저쪽 좌파 논객들이 들어있어요. 변희제도 아마 거기까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자, 아무튼 이 친명, 여기 친명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주사파까지도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경기 동부연합 같은.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비명, 그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제 일대 대회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불구경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그 카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에서 가장 큰 카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차기 유력 대선 주자를 품게 되면은 한동훈 같은 이런 주자가 조금 더 이렇게 몸집이 커지게 되면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꼭 뭐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 당과 함께, 이 세력과 함께 하면은 뭔가 나라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그 확신, 그런 어떤 기분, 그런 걸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죠. 득표하는데. 자, 아무튼 추미애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입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잖아요. 문재인을 향한 그말 엄청난 이야기도 터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개봉 박도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